지난 4월 말이죠. 살아있는 탄저균이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를 통해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오산 미군 기지로 배송된 건데 왜 한국에 들어왔는지, 반입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미군 측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탄저균이 명확히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화학 무기로서 사용되는지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오산 미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민간 택배로 배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량 학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 탄저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탄저균입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인 탄저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흙 속에서 8년에서 10년가량 생존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 동물의 시체와 볏짚 등은 완전히 소각해야 합니다. 탄저균을 섭취하면 초기에는 잠복 상태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수의 병원균이 자라면서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균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도 감염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탄저균은 노출되면 무생, 무취, 무미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통한 공격이 있을 때 감시와 추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탕 한 봉지만큼의 탄저균은 미국 전역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탄저균은 언제부터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는 연합군의 가축을 몰살시키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실전에 이용했지만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일본, 독일, 소련, 영국 등이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물학적 무기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탄저균 폭탄을 이용한 실험이 유명합니다. 1942년 스코틀랜드 북부의 그리나르 섬에서 양 80마리를 대상으로 비밀리에 탄저균 실험을 했고 양들은 3일 만에 모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실험이 세상에 드러난 건 1997년입니다. 실험에 이용된 양들은 모두 소각됐지만 그리나르 섬은 이후 48년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1978년 구소련에서는 탄저균 유출 사고로 수많은 가축과 7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우편을 이용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해 5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이번에 배달 사고를 낸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간략히 말하자면 생화학전에 대비해 전문 지식이 없는 군인들도 전장에서 생화학 물질을 샘플을 채취해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물질의 종류를 알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생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탄저균과 보툴리늄, 두창, 패스트, 야토병 등 10여 가지 위험한 생물학 물질을 감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시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왜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반입 사실은 왜 알리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에 대해 주피터 프로그램 담당자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미군은 왜 탄저균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뛰어난 살상 능력에 있습니다. 감염 후 하루 만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률이 30%인 천연두와 비교해보면 살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말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해 보관과 이용이 편리한 건 역시 생물학 무기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의무적으로 탄저균 백신을 맞게 돼 있지만 미군 기지 내 한국 군무원과 카투사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탄저균 노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